네, 저희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딴지 세상의 오세범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작가님 1부 지나오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아니 일단 너무 웃음기가 0이어가지고 이거 끝까지 들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요, 재밌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터뷰하면 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리되는 게 있어서 네, 좋았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원작과 영화 그 사이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 주제를 뽑으면서 어떤 영화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으니까. 네, 작가님도 고르시는데 많이 힘드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원작이라는 단어를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원작이랑 영화랑 관련 있는 책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거를 하다가 원작이구나 이러면서 원작인 책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책 많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영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아세요? 아는데 못 봤어요. 네, 못 보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원작이 원래 소설이 원작인 영화예요. 진주귀걸이 소녀라는 트레이시 슈발리에라는 작가가 만든 책이거든요. 이번 주제에 저는 책을 고르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 민선이가 주제를 듣고 추천을 해줘서 아주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이 작품은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강렬하고 압도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초상화이기도 하잖아요. 파란색과 노란색의 터번을 쓰고 굉장히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페인팅이 있고 거기서 영감을 받은 소설이 있고 다시 맞아요. 그걸 영화화한.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작가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책의 앞쪽에 쓰여있는 서문을 보면은 베르메르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들이 적혀있는데 1632년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살았다. 1652년 부유한 가톨릭 집안의 여자인 카타리나 볼레스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는 한동안 장모의 집에서 함께 살았고 15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베르메르는 작업 속도가 아주 느렸는데 오직 35점의 작품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후에 베르메르는 여러 차례 빚에 시달렸고 1675년 43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작가는 이런 몇 가지 사실들만으로는 소설을 밑바탕을 이루기는 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대신 베르메르의 작품들이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고 적어놓기도 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300만 부의 판매를 이루고 36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된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베스트셀러 진주귀걸이 소녀는 영화로 만들어졌었어요. 2003년에 영화가 제작이 되었었는데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의 각본가인 올리비아 헤드리드는 출판되기 전에 소설 진주귀걸이 소녀를 앉은 자리에서 한숨에 다 읽었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녀가 그리트 자체의 큰 매력을 느끼고 속박받는 시대에 여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로워지려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트뿐만이 아니라 천재화가로 칭송받던 베르메르의 이면이 다 영화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림을 빠르게 그려야 된다는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의 모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설과 영화를 같이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문 기술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배경이나 뭐 의상 그때 그거를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대요. 굉장히 상도 많이 받았던 영화이기도 한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명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네. 책이랑 영화를 어떤 순서대로 보셨는지? 저는 영화를 먼저 봤습니다. 이 영화가 2003년에 나왔는데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거든요. 친구가 무슨 이상한 영화를 보고 있길래 이상한 영화요? 왜 이상한 영화라고 느끼셨어요? 되게 어두웠거든요. 장면이. 그래서 이거 혹시 무서운 고어 영화 같은 거니? 라고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재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진주귀걸이를 그 콜린 퍼스가 나오거든요. 주인공으로 알아요. 콜린 퍼스가 나오고 그 소녀 역할로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시고 계시는데 그 진주귀걸이를 그 하녀의 귀에 끼워준다고 해야 되나? 끼워준다고 해야 되나? 네. 뚫어주거든요. 네. 귀를 안 뚫었는데 그 장면이 이게 스칼렛 요한슨이 아파하는데 저까지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영화를 보고 저는 소설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느낌이 더 생생하더라고요. 그때 그 주인공들도 같이 대입을 하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 빛의 움직임이라던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상상을 하기에는 빛이 생각보다 많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장면에 너무 잘 담아놓아서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소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꼭 보시길. 네, 그러겠습니다. 보통은 바랍니다. 사실 소설이 더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면은 아쉽거나 실망스럽다고 영화를 먼저 보라고 하는 편인데 맞아요. 말씀하신 건 되게 예외적으로 그 빛의 변화 같은 거는 눈으로 먼저 확인해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약간 다른 맞아요. 면이네요. 저도 예외적인 책이었던 것 같긴 해요. 원래 소설 원작을 제일 먼저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약간 좀 반대로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린 퍼스랑 스칼렛 요한스 되게 젊은 시절 그런 모습들도 담겨 있어가지고 싱크로율이 너무 좋아요.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획자분들이 잘 캐스팅을 하신 거겠지만 꼭 영화 한 번씩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작가님이 선정을 해오신 책을 들어볼까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뭐 이렇게 안일하게 선택했어 이러실 것도 같은데 왜냐면은 스티븐 크보스키 작가가 쓴 월플라워 책을 가지고 왔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는 작년에 개봉했던 콜미 바이 유 네임 영화의 원작이었던 그의 여름 손님 같은 소설도 기억이 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라카미류의 69 일본 소설이 이제 같은 이름의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월플라워를 가지고 온 거는 그냥 이 영화도 저한테 각별할 뿐더러 그러니까 보통은 영화가 시각적으로 풍성해서 좋지만 이야기 면에서 많이 덜어낼 수밖에 없어서 항상 영화가 이런 감상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월플라워는 영화랑 책이 동등하게 좋달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고 또 되게 예외적으로 소설을 쓴 이 작가가 자기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영화이고 그게 되게 성공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다른 매체로 해서 첫 감독 데뷔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장편을 그것도 잘 만드는 게 근데 그랬던 되게 예외적인 영화이자 책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두 매체 다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월플라워라는 네네네. 소설을 먼저 보셨어요? 아니면 작가님이 영화 먼저 보셨어요? 저도 영화를 먼저 봤어요. 국내 많은 영화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러하듯 개봉하면 이제 맞추어서 번역돼서 맞아요. 소개되잖아요. 이게 저 개인적인 아쉬움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영화가 흥행해야 책이 나오는 제가 항상 여러 번 SNS에 떠드는 것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청춘의 증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의 원작인 이거는 소설은 아니고 편지와 자기의 에세이 같은 책인데요.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인데 영화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관객을 못 만나서인지 계속 번역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번역됐으면 좋겠다. 누가 보시라고 검색에 걸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것도 어떤 출판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책도 그 영화 리커버, 그러니까 필름 타이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화 틸이나 영화 포스터가 책 표지에 적용된 버전이고 조금 먼저 출간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영화 개봉 맞춰서 표지를 새롭게 한 버전의 책을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너무 좋아서 책을 읽었죠. 혹시 보셨나요? 네. 영화나 책이나? 저는 영화를 처음 봤었는데 보고서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약간 잊고 있던 그런 추억 같은 거를 떠올리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잊게 되는 감정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때 청춘 영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월플라워 영화를 보면서 맞아 저럴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봤지만 영화 되게 뒤늦게 후폭풍처럼 왔었던 영화기도 한데 정작 그 순간에는 사실 잘 안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성장 영화 관련된 펜진 같은 걸 만들면서도 그냥 그때는 그냥 그때니까 그냥 지나보내고 나중에 오히려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장 영화, 청춘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성장 영화, 청춘 영화가 재밌는 점이 그 시기를 다 지난 감독이 그 시절인 사람의 배우를 캐스팅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약간 시간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설 읽어보셨을 때 네. 혹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들 있으세요? 아니면 장면이라던가? 네. 같은 작가가 그러니까 소설을 영화했다 보니까 네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세부 디테일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좀 덜어낼 수는 있어도 영상화하면서 거의 다 들어있고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제가 성장 영화를 볼 때 약간 마음이 좀 물렁물렁해지는 부분들이 되게 여러 군데 담겨 있어서 책도 되게 좋았다. 영화를 보고 아 좋다. 근데 책을 읽으면서 아 요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구나. 그게 영화에는 직접적인 대사로 나레이션으로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또 영화를 보고 싶어지는데 이번에는 소설로 만나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에 그 당시 요즘에는 유명한 배우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유명하지 않았던 엠마 왓슨은 원래 유명했겠지만 유명했고 나머지 두 배우는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맞아요. 인지도가 많지 않았는데 월플라워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팬층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소설책이 생각보다 되게 두껍네요. 네, 근데 편지 형식으로 쓴 거라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렇습니다. 별로 부피는 상당한데 이게 뭔가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어서 되게 편한 책인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딴지 세상에서 나왔던 월플라워 펜진이랑 같이 읽어도 되게 좋겠네요. 네.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도한 것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소설, 영화, 그리고 펜진까지 3가지 세트로 보시는 걸 청취자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근데 저희 책 소개가 다 끝났는데 벌써 작가님을 보내드려야 되나요? 너무 아쉬운데요? 혹시 2주 동안 저희가 같이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본격적인 스튜디오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재밌었고요. 좀 말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들을 때는 다 문장의 어떤 앞뒤 안맞음 같은 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걸리셨던 분이 있다면 죄송하고 저는 재밌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꼭.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개인 방송 드디어 글지마 작가님이 컴백을 하시겠네요. 글지마 작가님과 함께 컴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책을 영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화와 책이 꼭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작 책에서 실제 영화로 발전되는 과정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저희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매체로 탄생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번 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